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네, 오늘은 이제 1차 설명회, 그죠? 1차 설명회 여러분들 오셨는데, 제가 오늘은 민법 강사니까 뭐 이제 시험 개관 같은 거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조금 전에 이제 김선민 교수님께 자연과학 좀 들으셨겠지만, 이제 1차, 우리는 지금 1차 시험 설명회니까 세 과목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산재법, 민법, 자과. 이 안에 이제 물화생지 이렇게 있다 말씀 들으셨을 거고, 그죠? 물리화학, 생물지학 뭐 이렇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법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법 이렇게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각 과목이 100점씩입니다. 100점이고 총점 300점인데, 이게 40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1차는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으로 보고, 2차 가시면 논술형으로 보셔요. 2차 가시면 논술형으로 보신다. 1차는 여러분들 오지선 돼갖고 동그라미 X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데, 2차 가면 이제 백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우셔야죠. 그죠? 그래서 1차는 OX만 준비하면 된다. 근데 이제 민법은 2차에는 없어요. 2차에 없고 1차에만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 민법은 이제 객관식만 보면 된다. 그렇게 결론이 돼요. 그죠? 그래서 40문제씩인데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입니다. 그래서 1문당 2.5점. 2.5점씩 40문 해갖고 이제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틀리면 97.5, 두 문제 틀리면 90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시험 보고. 근데 이제 딱 과목을 적어드렸는데, 산업재산권 보면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그죠? 과목이 세 과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과학도 물리화학, 생물치학, 과목 네 과목, 그죠? 근데 민법은 한 과목. 한 과목인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민법이 이 세 과목 합한 거 못지않게도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연과학도 뭐 그렇겠지만, 그죠? 그래서 민법이 좀 양이 많다. 이렇게 이제 1차 시험 보고. 여러분,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차 시험을 한번 합격을 하시면 2차 시험은 2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올해가 이제, 내년 이제 26년 2월에 1차 시험 볼 거고, 이때 이제 합격을 하시면 26년, 그 당해년도 한 7월쯤 볼 거예요. 7월쯤에 2차 시험 한번 보고, 만약에 이때 2차 시험이 안 되면 27년 7월에 보는 2차 시험까지. 이렇게 이제 1차 시험 한번 합격하시면 2차 시험은 2번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1차를 합격을 못 하시면 2차를 아예 볼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한 번 하면 2번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좀 알아보시고 오셨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이제 과목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 2장짜리 있는데, 그거 이제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교시 과목인 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민법의 특성, 민법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정복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이 민법의 특성 먼저 이해를 하고, 그러고 공부를 해야 좀 이제 좀 공부 방법이 좀 보여요. 그래서 로마자 1번, 1번 보시면 각 단원 간의 연관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은 과목은 단일 과목인데 이제 이 안에도 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대목차를 나눠보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인데 채권은 또 총칙이 있고, 또 각칙이 있고, 또 이렇게 나뉘어요. 그죠? 그래서 총 4단원, 크게 4단원, 대목차 4단원으로 나눌 수 있고, 제가 아까 이제 그 민법 문제 40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요게 12, 8 이렇게 나옵니다. 12문, 8문제 다 합치면 이제 40문제 딱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채권 총칙, 각칙이 나뉘어져 갖고 합치면 채권법이 이제 16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출제자들이 지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배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조문 순서 및 교재 구성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게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자, 민법 총칙이라는 게 이렇게 물권법하고 채권의 말 그대로 민법 전체의 총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하고 채권에 공통되는 사항들을 모아서 여기다가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권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물권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소유권 정도는 아시잖아. 내가 뭘 갖고 있다 그럼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 뭐 이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고등학교 사회시간이나 그죠? 그런 거 이제 물권이라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채권은 내가 쟤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제가 나한테 돈을 갚는 행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권이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먼저 생기고 채권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물권이 변동이 돼요. 그죠? 이 여러분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뭐만 체크하시면 되냐? 아,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네. 민법 총칙도 그렇고 물권법, 채권법 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 민법 총칙을 잘하고 싶다. 그래갖고 민법 총칙만 100번 읽잖아요. 그래도 민법 총칙을 잘 못해요. 왜? 얘네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안 상태에서 예를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처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민법에서 배워야 될 게 이제 판례라는 건데, 이 판례가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법원 판결문인데, 여러분 무슨 사건이 터질 때 나는 민법 총칙 사건이야. 뭐 나는 물권법 사건이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결문 안에 보면 총칙 쟁점, 물권법 쟁점, 뭐 채권법 쟁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쟁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판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쟁점이 총칙 쟁점이다 그러면 그 판례가 여기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 책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민법 총칙을 보는데 갑자기 막 물권법 얘기, 채권법 얘기 막 나와. 판례를 보면.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 이제 수험에 이제 진입을 하시면, 요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회독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다 읽고 오면 1회독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더 보면 이제 2회독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 돌아와서 다시 보면 3회독 되는 거고. 그죠? 요런 식으로 해야 민법이 좀 정복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민법 총칙 하나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뒤에 물권법 채권 다 알아야만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한 번 보면서 완벽하게 해가면서 끝까지 본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민법은. 그죠? 그래서 한 번 볼 때는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뭐 요런 내용이구나. 한 번만 이렇게 쓱 보고. 그죠? 다음에 돌아와서 한 번 더 보고.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앞과 뒤가 연결이 되면서 판례 하나가 제대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게 민법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뭐 조문 순서도 있고 교재 순서도 있었고 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사실은 시작하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시작이고 어디든지 다 끝이에요. 얘네들은.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로마 1번에 각 당관원 간의 연관성 돼 있죠. 민법 중 제3법은 크게 민총, 물권 총책 각 4대 목차로 분류되고 통상적으로 이 순서대로 학습하게 되는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민사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그 안에 뭐 총칙, 쟁점, 물권법, 채권법, 쟁점 다 섞여 있다. 그냥. 근데 주된 쟁점이 민총 쟁점이면 교재에서는 민법 총칙에서 소개가 된다. 그럼 그 판례를 읽어내야 돼, 어쨌든. 그래서 민법을 처음 보는 수험생이 입장에서는 이제 물권, 채권 기초도 모르는데 그 판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은 사실 독학이라는 게 좀 불가능하긴, 법학이라는 게 뭐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가 이제 이거 민법 총칙에 이런 판례 하나 나오면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먼저 이제 미리 끌어다가 이제 전제지식 설명드리고 막 이렇게 그 순간에는 다 이해시켜드리고 넘어가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뭐 물권이나 채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처음 민법을 시작할 때는 뒤에 내용을 모른 채 그냥 앞에 내용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결론이 있죠. 따라서 민법을 공부하면서 뭔가 내가 손에 좀 잡힌다 이런 느낌을 가지려면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또 이제 더 어렵지. 2번 보시면 이제 방대함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다른 3과목에 뭐 100점인데 얘는 한 과목에 100점이에요. 그죠? 그만큼 양이 많아. 그러면 3회독 해야지 대강 뭐 좀 손에 잡힌다고 그랬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여러분 민법은 1년간의 커리큘럼을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을 생각해 보시면 보통 이제 2월 셋째 주, 그러니까 올해였죠. 25년 2월 셋째 주 토요일. 요때 이제 1차 시험을 봐요.
우리 이제 수험 기간은 1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2월 말쯤에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면 올해는 뭐 좀 날짜가 땡겨져서 좀 중순 한 18일인가 그때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3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민법 기본 강의를. 이 민법 기본 강의가 50회예요, 50회. 무지하게 많죠, 그죠? 이게 1회당 3시간.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회당 3교시인데, 1교시, 2교시, 3교시인데, 각 1시간 정도씩 해요. 그러니까 총 이제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회. 오전에 이제 3시간 강의하면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거 복습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이제 50회다.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 5회씩 강의하니까 주 5회씩 10주가 걸려요. 주 5회씩 10주가 걸려. 그러면 10주면은 여러분 2개월 반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3월에 개강하면은 5월 중순쯤 끝나요. 3월 초에 개강해서 5월 중순쯤 민법 기본 강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중급 강의 들어가면 중급 강의는 35회예요. 얘는 7주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객관식 강의 들어가면 이제 이때는 5주입니다. 25회 5주. 그러면 요때쯤 이제 3회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강의랑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기본 강의 할 때 1회독, 이제 중급 강의 할 때 2회독, 객관식 강의 할 때 3회독 요 순서도 요 정도 타이밍으로 가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볼 때는 기간이 줄겠죠. 그래서 처음 볼 때는 길게 50회 봐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35회 보고 그 다음 더 줄여서 25회 만에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횟수로 생각하셔도 되고, 강의를 뭐 안 듣는다고 그러면은 그냥 일수로 잡으시면 돼요. 처음에는 50일 걸리고 그 다음에 35일 걸리고 25일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객관식 강의쯤 끝내고 나면은 이게 한 9월 중순쯤 됩니다. 9월 중순쯤까지. 이 민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강의를 특허법 같은 것도 이제 좀 같이 병행을 하실 거예요. 우리 종합반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특허법은 매일 안 하고 월수금이라든지 뭐 월금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래서 근데 민법은 매일 해요. 민법 워낙 많으니까 그 특허법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특허법은 뭐 좀 격일제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민법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법도 저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는 주 5회씩 하지만 객관식 가면 격일로 가요. 이때는 좀 여유를 좀 드려요. 왜냐하면 객관식 강의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오고 또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1회독 하는데 50회다 그러면 이게 2개월 반이라니까요. 민법 한 번 1회독 하는데 2개월 반이 걸려요. 여러분 총수험 기간 우리 1년 잡잖아요. 1년 안에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50회, 35회, 25회 이렇게 줄여나가지 못하면, 그죠? 줄여나가지 못하면 1년 내내 민법 3번도 못 보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민법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보니까, 그죠? 그러고 들어가면 시험장에서 붙어나요? 못 붙어나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다. 그래서 3회독쯤 돼야지 뭔가 손에 잡힌다 그랬는데 50회, 35, 25회 해갖고 요 정도 때야 비로소 뭐 손에 좀 잡힌다 이거예요. 9월 중순쯤 돼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은 막 찬바람 분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이제 진입해 갖고 보시면 시험이 이제 그 다음에 2월 또 셋째 주잖아요. 26년 2월 셋째 주인데 아직 뭐 날짜가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아마 셋째 주 토요일 될 거야. 그러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시험이 확 다가왔으면 몸으로 느껴지고 그러면 막 긴장도 되고 막 이때부터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민법은 요때 간신히 3회도 끝났고 내가 민법을 잘한다는 느낌도 아니고 이제서야 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 절대로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올라가 나중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법이 이렇게 많고 어려운데 그래서 기본적인 극복 방법이 뭐냐면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50회, 35회, 25회, 그 다음에는 뭐 15회,
10회, 뭐 이제 뭐 5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실제 시험장 들어갈 때 한 6회독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6회독을 좀 정확히 이렇게 해낸 수험생들은 대부분 그러면 붙어 나와요. 그죠? 근데 이때 기본 강의 시즌에 뭐 진도 좀 밀리고 복습을 밀렸다. 그죠? 중급 강의 때 밀렸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복습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구멍 난 거를 여기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채우면 여기 날짜를 막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워낙 민법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나, 이때. 그죠? 그래서, 한 민법 전체를 저기 나가면서 여러분 제 교재가 저기 견본으로 비치되어 있는데 제 교재가 1000페이지에 있다 말씀드렸지만 그 교재를 일주일 안에 다 봐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험 직전에 일주일 만에 딱 한번 딱 보고 들어가면 기억이 나니까 점수 잘 맞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왜 실패하냐? 이때를 좀 하다가 좀 뭐 개인적 사정도 있고 쉬고 막 이렇게 뭐 그죠? 뭐 이러다 보면은 여태까지 여기까지 3회독을 못하고 끼케야 2회독 뭐 그러면 1회독 반 막 이래버리면 여기서 또 날짜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이 시험이 지금 막 한 달 앞으로 나가 있는데 민법 한 번 보는데도 한 달이 걸려요. 그죠? 그럼 시험에 붙겠어? 못 붙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1년의 여러분들이 시험에 진입을 하려면 요 1년의 그 과정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지금 앉아있는 지금 설명해 듣는 날짜가 이미 지금 4월이에요. 이미 지금 우리 3월 달에 이제 요이 땅 해가지고 우리 종합반 이미 그 기본 강의 3월 4일인가 개강했고 지금 한 반쯤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시는 건 사실 통상적인 수험생보다는 조금 늦은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남들 12개월 해야 될 거 여러분 10개월 반 정도 만에 다 해내셔야 돼요. 그것도 그죠? 그래서 만약 근데 여러분 4월이잖아요. 이건 절대 늦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절대 늦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막 7월쯤 막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럼 제가 좀 늦긴 늦었다. 뭐 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시간이긴 해요. 그죠? 다만 이제 앞에서 한 달 밀린 거는 좀 타이트하게 좀 따라잡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빼면은 지금도 괜찮은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지금 뭐 변리사 시험 볼지 말지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시자 하는 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이 시험 만만한 시험 아니에요. 이 시험 변호사 자격증이 이제 사시에서 사법고시에서 이제 로스쿨로 가면서 그 자격증 시험을 거의 이제 로스쿨 생들만 보게 되니까 그런 제한이 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격증 시험보다 단연 변리사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시는 수험생들은 수준도 높고 요즘 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적체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미 1차만 막 3, 4년 공부하신 분들이 깔려 있고 그죠? 그런 분들하고 처음 들어가서 경쟁하고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좀 겁은 좋지만 그래서 뭐 3년 이 시험이 그래 특성이 그래 오래 했다고 다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래 했다고 붙으면 오래 한 사람 순서대로 빠져나가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가지되 이거 1차 뭐 몇 번 삐끗하고 2차 몇 번 삐끗해버리면 5년 1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 소중한 인생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좀 각오 같은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되 대신 고민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 지금 우리 제가 보여드렸잖아. 그죠? 이미 지금 좀 늦었기 때문에 이 고민이 길어진다면 5월 6월 된다. 그죠?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제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나는 마음을 먹었다 들어가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바로 내일부터 그냥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 가까워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며칠만 더 이제 진짜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이미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당장 그냥 달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해볼만 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민법의 방대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작전은 9월 중순쯤까지 3회독을 해내야 돼요. 50회, 35회, 25회 이렇게 줄어들어가면서 그죠? 그래야 여기 힘이 생겨요.
이거를 착실히 거쳐야 요때 15회 만에 한번 보고 10회 만에 한번 이게 줄어들면서 그냥 대충 본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봐야 돼, 이것도. 그죠? 제대로 6번을 봐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잘 안 잡히는 것 같다가 3회독쯤 돼갖고 좀 잡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쫙 올라간다.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강의의 도움과 같이 가야 돼요.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민법은 특히 독학이 어려운 과목이라 강의의 도움을 받아서 강의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오전에 3시간, 4시간 강의 시간으로 다 뺏깁니다.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강의가 거의 없어요. 저희 종합반 커리큘럼도 이 객관식 강의까지는 이렇게 좀 길게 막 50회, 35회, 25회 이렇게 강의하지만 이 뒤에는 뭐 5회짜리 특강, 2회짜리 특강 이런 것만 하고 그죠? 길어봐야 8회 뭐 이런 것만 하고 이 뒤에 강의 부담 안 줍니다. 왜? 여러분들 이때 무지하게 달려야 되거든. 그죠? 자습실에서 막 달려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이때까지는 강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강의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기본기 쌓아놓은 걸 갖다가 여기서 폭발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심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쫙 올라가면 붙어서 나가. 무슨, 우리의 작전은 그겁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마인드 자체도 한 9월쯤까지 3회독 했는데 뭐 모의고사 봐도 점수 잘 안 나온다.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해보시면 알아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안 해보신 분들 상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알 거다. 그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그래서 지금 요런 말씀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2번 방대함이 있는데, 밑에서 좀 읽어보시면, 수험기간 1년인데, 민법 양이 방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 기준할 때, 첫 페이지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 닿는 데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뭐 50회는 50주 걸린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물론, 회독수가 늘수록 회독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3회독 정도 돼야 비로소 손에 잡히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 민법 좀 알겠다 싶으면 가을이 되고, 이제 시험 몇 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죠? 그때, 무지하게 이렇게 혼자서 강의 부담 없이 이렇게 달리시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수험생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1년, 수험 기간은 1년으로 돌아가는데 이 1차에 합격할 만큼 공부 양을 채우려면 1년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채워 넣으셔야 돼요. 좀 밀도 있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나중에 밀리다가 막, 이때 3회도 끝나갖고 시험장 끌려간다, 뭐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로마자 1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제 1번 회독의 중요성. 조금 전에 이제 회독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꼼꼼하신 분들은 막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못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다 나와,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죠? 그래서 그냥 쭉 가시는 게 중요해. 읽어보시면 위와 같은 민법의 특성 때문에 민법은 절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민법을 처음 시작하면서 민법 총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거 반복해갖고는 절대로 민법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죠? 맨날 앞에만 맨날 하다가 포기하고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끝까지 가보고 다시 와서 다시 봐야 돼.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소리는 절대로 민법 정복할 수 없고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이게 중요한 말.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3회독 정도에 대한 느낌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민법에서 실제 고득점을 하려면 이제 5, 6회독 이상이 나와야 시험 전까지 제대로 된 5, 6회 정도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고득점에서 합격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자연과학 그 선생님께 미리 말씀드렸겠지만 민법 점수 잘 받아야 돼요. 요 얘기도 해보면 그 제가 아까 이거 100점씩이라고 했잖아요. 평균이 우리 커트라인 76에서 77 정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태까지 통계 중에 제일 많은 커트라인을 보면 요 선에 있어요. 올해는 좀 쉬었어요. 올해는 쉬어갖고 79점 정도 나왔고, 작년에도 작년에 2점, 요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재작년에는 너무 쉬어갖고 막 커트라인 80점 나오고, 그 전년도에는 너무 어려갖고 막 70점 몇몇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커트라인은, 그러니까 요 정도 제일 많은, 그죠? 커트라인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자연과학 이거 70점밖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거 70점 나오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60점 정도 맞으면 그래도 합격권에 간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 76, 77이 나왔는데 여기서 60점 받으면 어디서 채워야 돼? 여기서 채워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90, 90 찍어줘야 돼요. 그냥. 보통 그래서 수험생들이 90, 90, 60 이렇게 목표 잡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특성은 있어요. 자연과학을 너무 잘한다. 이런 좀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70점 깔고 이렇게 이제 뭐 점수 배분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자연과학 이제 60점도 나올 예상한다 그러면 90, 90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못하면 결국 시험에서 합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계속 보시자. 그래서 5, 6회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제 2번 공부 방향의 설정 및 분량에 조절돼 있는데 괄호 안에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에 병행돼 있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부분 민법을 수험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수험서는 그야말로 딱 시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을 추려낸 민법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려진 분량만 해도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다른 과목과 함께 습득하게 매우 이제 벅찬 좀 많은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 민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1년 만에 해내야 되는 수험 민법으로서 민법 말고, 그죠? 진짜 민법. 그죠?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민법 교수님들, 그죠? 매우 저명한 교수님들 보시면, 야, 민법 어렵다. 내가 지금 30년을 했는데도 어렵다 그러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험 민법을 공부하는데 이걸 갖다가 학자적 마인드로 접근하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죠? 우리는 수험 민법을 1년에 딱 끝나갖고 시험 보고 합격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배우는 자세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이게 생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판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민법은 내용으로 보면은 조문, 판례, 그 다음에 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말 그대로 민법 규정이고요. 법 규정. 그죠? 우리 민법은 지금 1조부터 766조까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입니다. 이게 원래 1008조까지 있는데 그 767조부터 1008조까지는 가죽법이라고 그래갖고 변리산선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법만 배우면 되는데 그 재산법이 1조부터 766조까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법 규정을 기초로 법이 빠짐없이, 우리 민법은 조문도 많죠. 조문도 많고 되게 방대한 법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우리 복잡한 사회의 민사 내용을 다 규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조문이 있긴 있는데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그죠? 그걸 채워주는 게 뭐다? 판례입니다. 판례. 이걸 대법원 판결문이라 그랬죠. 그죠? 대법원 판결문. 그 다음에 이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단계 위에서 이제 민법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조문이 어떻고 판례가 어떻게 다 안다고 아시고, 그죠? 이 조문이나 판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나라의 민법이 이게 잘 가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조문이 있는 거, 판례 있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것들이고 그분들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게 이른바 견해 대립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자연과학에도 견해 대립이 있는데 사회가 오죽하겠어요. 그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하자, 견해 대립 분명히 생깁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그랬죠. 객관식. 이거 출제돼요, 안 돼요?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 없습니다. A 교수님이 이런다고 그러고 B 교수님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기준이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서 대부분의 여러분 나중에 민법 문제 구경해 보시면 그 다툼이 있을 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라.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따라 풀어라. 이런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험의 정답이 기준이 되는 거는 조문하고 판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 출제 비중도 판례가 80% 이상입니다. 조문은 뭐 한 10%에서 뭐 15% 정도. 이론은, 그러니까 견해 대립 있는 부분은 뭐 누구 견해가 맞는지 못 내니까 통설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 정도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한 5%에서 10% 정도 뭐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제일 낮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겠어? 판례를 막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죠? 일단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드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제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범위가 이 정도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자주 그리는 그림인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 25년이었지. 24년, 뭐 23년, 22년, 21년. 이게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해봐요. 올해 나왔는데 이전에 한 번도 안 나왔었어. 앞으로도 별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매년에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죠? 안 나오다가 23년에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 연도로도 별로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어쨌든 한 번씩 나오긴 나왔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매년 나오는 거, 매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디 집중을 해야 돼? 당연히 여기 집중을 해요, 여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생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도 보고 판례도 보는데 조문의 판례 이렇게 경우의 수 따져보니까 이럴 때는 뭐 조문도 있고 판례도 막 있어. 근데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막 두꺼운 책 뒤져가면서 막 찾아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이거를 제어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거 하다가는 막 이렇게 민법은 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나는 수험생이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요.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딱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 하기도 1년은 벅찬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뭐 기출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집을 통해서 한 번씩 구경하게 될 텐데 너무 그렇게 막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는 부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 막 생긴다. 그죠? 이런 거 다 이제 잘 잘라라. 그죠? 제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공부 범위를 늘리는 데는 지적 호기심도 있지만 이게 큰 분들도 제가 몇 분 보긴 봤는데 이거 제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대학교도 나오고 이제 뭐 자리 잡고 뭐 내가 돈 벌어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공부한다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그죠? 좀 내가 원하는 거 해보고 싶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반드시 붙어야 된다. 내년에 떨어지면 나는 답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죠? 맨날 불안해 수험생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게 나왔네? 그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런 게 나왔었네?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꾸 공부 범위를 늘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 범위 늘리면 이걸 보면은 6회독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3회독도 못하고 끌려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얘기. 아무리 불안해도 잘 끌어주셔야 될 걸. 그죠?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수험생이 되자마자 이 엄습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제어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항상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이쪽에 맨 위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수험서로 추려진 분량만 해도 1년 안에 다른 과목과 함께 습득하게 매우 벅찬 분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민법은 이보다 훨씬 방대하다 그랬고, 예컨대 제가 이제 사용하는 수험서가 제가 쓴 게 포인트 민법인데 이게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교수님들, 우리 교과서라고 그러죠. 우리 교수님들이 쓴 민법 교과서 보면 대부분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2배가 훌쩍 넘어와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뭐가 많아요? 이게 많지. 이 교수님들은 관심이 여기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교수님 교과서를 자꾸 시험 공부를 한다?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너무 제 포인트 민법, 이 수험서하고 이 교수님 교과서하고 학술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훨씬 훌륭한 책이죠. 그죠? 근데 이걸 잡았다가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민법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죠? 그런 얘기다. 자, 그래서 교수님 저서라는 저서는 2000페이지 훌쩍 넘어가고 또 그럼 2000페이지 넘어가는 교수님들 저서엔 다 있냐? 없습니다. 거기에도 없는 것들이 막 시험 문제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뭐 민법 주의라고 있는데 얘는 그냥 19권짜리. 그죠?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만 하고 간다. 그래서 아니면 또 이제 다음 문단 가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막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얼마만큼 공부해야 될지 범위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너무 깊어서.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 및 방향은 민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수험생들이 학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공부해야 될 방향은 민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부해야 될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게다가 1차 시험함에 있어서 논술형도 필요 없고 이제 OX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다섯째. 자, 다섯째 줄 보시면 1차 시험은 이거는 단언하는데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춰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아니에요.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이거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 잘해도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었는데 이걸 못해서 떨어지는 거지. 왜? 자꾸 이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수험생들 나중에 이제 좀 잘 안 돼갖고, 그러니까 잘 돼갖고 감사합니다. 인사 오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잘 안 돼갖고 저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공부하는 거 보면은 맨날 여기 있는 거 질문하고. 근데 정작 여기 있는 거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기초 안 잡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남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변리사 시험 어렵다 그랬죠? 1차 시험도 어려워요. 그죠? 경쟁률이 4,000명 시험 보는데 1년에 600명 정도 뽑아요. 그죠? 그것도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부 좀, 변리사 시험은 진입 자체가 좀 높은 자격증이다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하던 사람들은 사실 진입 장벽에 걸려서 들어오지도 않아. 그죠? 어느 수준 이상 되는 수험생들이 들어오지. 그죠? 그만큼 경쟁률 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춰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남들 맞추는 문제만 잘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특히 1차 시험은.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여러분 합격 시험을 치면 항상 영도에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답시고 공부할 분량을 늘리면 안 돼. 그만큼 숙련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분량은 최소화하는 대신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죠? 이 그림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수험, 만약에 시험 여러분들이 시작했다. 근데 자꾸 시험을 시작하면 자꾸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 그죠? 얘랑 얘 때문에. 그죠? 그럴 때마다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돌아오셔야 된단 말이야.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는데 과연 이건지 어떻게 아냐. 그죠? 기출문제 보면 알아요. 기출문제 보면. 매년 나왔던 기출문제 풀어보면 매년 나왔던 지문들이 눈에 걸리고 뭐 이거 한 번 나왔었네 뭐 이런 게 걸리고 기출문제 한 3번, 4번 보다 보면은 스스로가 다 걸러져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셋째 문단이죠. 이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깊어지거나 너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의 방향과 범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기준이 되어주는 게 뭐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등대로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를 잘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 이미 기출문제 20년 이상 쌓였어요. 20년 동안 안 나왔는데 나오겠어요? 물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남들 다 틀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 없이 등대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시험 출제 방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같이 가라. 자,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인데 제가 아까 기본 강의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9월 전을 봅시다. 9월 전에 기본, 중급, 객관식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 강의, 중급 강의하고 객관식 강의 보통 7월쯤에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이때 처음 객관식 본다? 제가 생각할 땐 좀 늦어요. 그리고 이 객관식 문제집은 좀 두꺼워요. 제 그 교재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에 해당하는 포인트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있는데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포객 이렇게 줄여갖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게 1400페이지 정도 돼요. 너무 두껍고 이거는 우리나라에 보는 민법 시험,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공인 노무사, 뭐 감정표, 우리 민법 시험이 변리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보는 민법 시험이 여러 가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가 들어있다. 그죠? 좀 빠짐은 없겠죠. 근데 너무 두꺼워서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오로지 변리사 기출하고 변호사 기출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딴 문제 안 넣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700페이지 이내예요. 이 OX 지문집은.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 드리는 거는 저는 실제로 기본 강의할 때도 OX 지문집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날 강의 수강하고 집에 가서 교과서 읽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OX 지문집 기출문제 풀고 그러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한 2, 30분 기출문제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나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하면은 이때부터 객관식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같이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봐두면 기출문제 이미 이해독 됐잖아요. 나중에 객관식 이거 두꺼운 문제집 잡을 때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반 정도는 다 본 거거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정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제대로 하려면 여기까지. 근데 이거 초시된 분들은 아마 이것까지 제대로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진짜 괴물 같으신 분들은 막 초시 때도 이거 막 5, 6 회독하고 들어가시다가 그럼 막 95점 막 100점 막 이렇게 맞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교과서만 보지 말고 기출문제랑 같이 가자. 처음부터. 그죠? 그 말씀 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문단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부터 변리사 시험, 변호사 시험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포인트 OX 지문집을 기본서인 포인트 민법과 병행을 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말씀으로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출문제가 등대가 되어주니까 그냥 교과서만 읽고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공부 방향이 어디로 나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항상 옆에.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지워졌는데. 출제 비중이 이게 제일 높고, 이게 그 다음이고, 이게 제일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제일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서, 실제 실력 차이는 여기서 납니다. 야, 판례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거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판례 나오면 다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지. 그래서, 자, 판례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80% 이상의 판례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 판례가 제대로 잡히려면 뭘 잘해야 돼요? 조문을 잘해야 판례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그죠? 왜? 아니, 조문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판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문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판례가 흔들려요. 아무리 판례만 열심히 봐도. 그래서 조문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 조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또 이렇게 돼요, 나중에. 막판 가면은 판례만 보고 있어. 왜? 조문을 볼 시간이 없거든. 보고 싶어, 나도. 그죠? 근데 나도 조문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어. 판례 보기도 바빠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이거 무슨 습관을 잘 들어야 되냐? 처음에 민법 시작하자마자 자, 나는 이제 민법 전과 한 몸이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들고 다니세요. 그죠? 어딜 가든지 들고 다니시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보고 심지어는 도저히 뭐 답답해서 안 되겠다. 맥주 한잔 하러 가자. 그때도 민법 좋은집 들고 가셔야 돼. 하나 보고서 한 잔 마시고 하나 보고. 진짜 농담 아니라 그죠? 그 정도 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죠. 자, 민법 시험 문제는 이제 조문, 판례, 그다음에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출제 비중이 제가 이제 뭐 퍼센티지는 이제 좀 정확한 건 아니죠. 매년 다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판례가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조문 뭐 이런 순서가 되는데 판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판례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조문은 경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판례라는 게 결국은 조문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석하거나 흥겨를 보충하는 것이어서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맞추는데 결국 조문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민법 강사들은 다 조문을 강조합니다. 근데도 수험생들이 조문을 왜 안 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시간이 없어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셋째, 맨 밑에 둘째 조문. 그래서 저는 민법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요한 거야. 초심자라면 이 습관만 잘 들여놔도 반 정도 먹고 들어오는 쉽게. 그래서 민법은 그죠? 그래서 항상 조문, 이제 3페이지 갈게요.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잘 길러놔도 그래도 성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문단. 저는 강의할 때 조문으로 먼저 기초 세우고 그 위에 판례 세우고 그 위에 응용 판례 쌓고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그래야 튼튼해집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막 앞에 놨던 판례, 이 조문이 안 돼 있으면 판례들이 막 헷갈려요. 조문이 딱 뿌리를 잡아주고 있어야 이 조문에서 나온 판례인지 이 조문에서 나온 판례인지 안 헷갈리고 딱 뿌리를 잡는데
이 조문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 판례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돼가고 막 헷갈립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조문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학습이죠.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배울 학이 중요할까요? 익힐 습이 중요할까요?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강사는 아예 못 가니까 갈 수 있게 알려주는 정도예요. 그죠? 처음에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예 못 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뒤에 것까지 막, 그죠? 민총하는데 뭐 물건, 채권 같은 거 다 끌어다가 설명드리면서 당장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죠? 가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배울 학보다 여러분들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해요. 특히 시험에서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 수업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대. 그죠? 그만큼 복습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많이 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강사가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때문에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직 자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들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게 거의 루틴이 돼야 돼. 자, 수업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조문 읽고, 기본서 설명드리고, OX 풀이해드리고,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조문 먼저 읽고, 기본서 정독하고, 그 다음에 OX 지문지 풀어오고, 그죠? 제가 필기 노트도 드립니다. 그러면 필기 노트에 도에 있으면 막 스스로 그려도 보고, 자기 걸로 다 만들어갖고, 그러고 와야 돼. 그죠? 이 과정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을 매일매일 꾸준히 밀리지 않고 내셔야 돼. 이 배고 나서 익히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그걸 잠깐 다시 그려보면.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 단계라 할게요. 이제 시험 전에. 아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이 부분에서 밀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 부분에 밀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여기 가서 보충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쭉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이렇게 되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각오를 다지고 들어와갖고 막 내가, 나 진짜 시작하면 나는 절대로 안 밀리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들 들어와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오도 잘 하시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차 3번 마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뭐 과목 개관이나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제가 민법 강사니까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당장에만 지금 당장은 사실 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아마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셨을 때 제가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또 이제 직접 민법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